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경안 심사가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가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등 10개 부처의 추경 예산 823억 5,300만 원의 감액이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 역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이틀째 추경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증액 사업들을 들여다봅니다. 통합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경 심사에 대해 강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추경 예산 심사 사흘째인 어제도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엔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습니다. 소위 위원 3명이 배정된 미래통합당이 불참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 예산소위 심사가 진행된 겁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하루속히 심사에 참여하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추경 예산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교육부, 국방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추경안 감액 심사는 4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증액 연계 6건, 감액 27건 등 33건 가운데 25건을 처리하고 8건을 보류해 총 823억 5,300만 원 감액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처리 건수를 고려하면 심사 시간이 짧은 건 아니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여당이 알뜰살뜰 나라 살림을 해달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심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졸속 심사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무심사 통과나 다를 바 없습니다. 조정소위는 오늘 오전 보류 결정 사업을, 오후엔 증액 사업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학교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문창초등학교 6학년 학생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3명의 학생이 감염된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 전체와 교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검사도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문창초등학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어제 이 학교 6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학년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또 같은 학년 학생과 교사 18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관악구 거주자의 가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며 학생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1일 0시 기준 미성년 감염자는 902명으로 한 달 새 9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이 경증이면서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또는 학원 등 학교 밖 감염이 학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학교 내 전파 의심 사례는 대전 천동초 한 건이지만 감염병의 학내 유입이 이어지면 또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학생 3명이 확진된 이후 진행된 천동초 5학년 등 접촉자 진단검사에서 검사자 12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교생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시작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오늘부터 2, 3일 동안 등교 수업이 중지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건물입니다. 간판도 없는 지하 작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교인이 20명가량인데 이 중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실상 소모임처럼 움직였습니다. 몰랐어. 우리 여기 사람도 몰랐다니까. 여기 사람들 알려주는 것 같아. 교회 간판이 없잖아. 교회 감염의 시작은 교인 5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여파는 A씨의 직장까지 번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이곳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건물 안에 있는 상태로 현재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곳에서도 40여 명 중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시설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A씨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광륵사에서 시작된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다단계 사무실에서 어제도 확진자가 늘어 총 9명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CCTV를 확인해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 것을 확인했는데
이곳에서 사설 도박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2일 제주를 여행하고 온 가족과 지인 4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기에 적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기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근 닷새 만에 4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자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실내에서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6.4%를 인상하는 10,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를 삭감하는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7일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만납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만 원대 8,41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한쪽은 올해보다 16.4% 올렸고 다른 한쪽은 2.1% 내렸습니다. 노측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은 돼야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계층은 그 누구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단 몇십 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나아지지 못합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더는 늘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국가적 강경 과제라고 한다면 이번에 경제 상황이라든가 공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좀처럼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되풀이하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다음 주 화요일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결정할 시점인 이달 중순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19개 주는 경제 재개방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뉴욕시도 당초 오는 6일부터 허용할 예정이던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버텨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서야 마스크 착용에 찬성한다며 자신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거부해왔죠. 트럼프 대통령 결국 입장을 바꿨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하고 다른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신도 마스크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I'm all for masks. I think masks are good. I would wear if I were in a group of people and I was close. You would wear one. Oh, I would. Oh, I have. I mean, people have seen me wearing one.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와 언론을 의식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방역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과 맞물려 비난의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전국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별수 없이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요즘 커지고 있습니까? 네, 미국 CNBC 방송이 경합 지역 6개 주 유권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려 성급하게 경제 개방을 강행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환자 증가가 누구 책임이냐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35%가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 책임이라는 답변이 1%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재선을 눈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 이래저래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TV 광고에 거액을 쓰기로 했다고요? 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TV 광고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치 광고 분석업체인 애드버타이징 애널리틱스는 트럼프 캠프가 경합 지역 6곳을 중심으로 $9,500만,
우리 돈 1,100억 원어치의 TV 광고를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3일 선거 당일까지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중순 이후 TV 광고에 240억 원가량을 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시의 상황도 끝으로 살펴보죠. 당초 다음 주 초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금은 식당 실내 영업을 강행할 때가 아니라며 추가 경제 개방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더 블라지오 시장의 말입니다. The data in this city, in this state's been getting better all the time, but the data around the country has been getting worse and worse and worse. In the last few days, shockingly worse. And it is not the time to forge ahead with indoor dining. 뉴욕시는 코로나 검사자 가운데 양성 판정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신규 입원 환자나 중환자 숫자도 단계별 경제 개방 기준치를 밑돌아 당초 오는 6일부터 3단계 정상화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뉴욕시는 다만 주요 해변은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경제 재개방 계획을 중단하거나 되돌린 곳은 모두 19개의 주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던 미 상무부 로스 장관은 구체적인 얘기를 또 했는데 홍콩이 기업들 본부를 두기 알맞은 곳인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일 언론 브리핑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비판했습니다. Free Hong Kong was one of the world's most stable, prosperous, and dynamic cities. Now it will be just another communist-run city where its people will be subject to the party elite's whims. It's sad.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w's sweeping provisions and the safety of everyone living in the territory, including Americans. 보안법 제38조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밖에서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이 가진 특별한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홍콩이 이전처럼 아시아 본부를 두기에 적절한 곳일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홍콩이 중국에 특별하지 않다면 미국에게도 특별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일부 박탈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역시 중국에 반발하고 있는 영국은 홍콩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5년 동안 영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뒤에도 50년 동안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중국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We will be looking at the law very carefully. We will want to scrutinize it properly to understand whether it's in conflict with the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UK and China. 존슨 총리는 홍콩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으로의 이주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 시민이 영국 시민권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홍콩 시민이 영국에서 5년 동안 거주와 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고치고 5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의 영국 총영사관에서 일했던 홍콩인 사이먼 정의 정치적 망명도 승인했습니다. 사이먼 정은 지난해 8월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홍콩으로 돌아오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후 2주 동안 감금된 뒤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3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줄 개헌안은 이미 의회 승인 그리고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요. 국민투표도 진행이 됐습니다. 유권자의 절반이 넘게 찬성을 하면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까지 개표 결과로는 70%가 넘게 찬성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신분증을 보여준 뒤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갈 투표를 한 뒤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러시아 전역 9만 6천여 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헌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은 약 65%, 30% 개표 결과 개헌 지지율은 75%에 육박했습니다.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работки протоколов более 30% участковых комиссий,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голосования,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за поправки,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74%, против менее 25%. 개정 헌법에는 푸틴 대통령이 두 차례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인데 푸틴 대통령이 현 임기를 마치는 2024년과 2030년에 다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표일 전날 2차 세계대전 전몰용사 기념식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Мы голосуем за страну, ради которой работаем, и хотим передать нашим детям и внукам. 러시아 우주인 2명도 우주 정거장에서 온라인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32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31년간 장기 집권한 스탈린을 넘어 구소련과 러시아 지도자들 중 최장기 집권자가 됩니다. 투표일 일부 광장에서 개헌 반대 시위가 열렸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나라 국민들이 유럽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 권고에 따라서 유럽 각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유럽 각 나라들마다 상황이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네덜란드는 현지 시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한국 등 14개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또 스위스도 오는 20일부터 한국 등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한국 시민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독일 정부는 EU 이사회 권고와 관련해서 태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8개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 나라에 대해선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입국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독일 시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을 해제할 경우에 독일도 한국 시민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U 이사회의 이번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이를 따를지 여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은 권고 이후에도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명 연장을 도와주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카이스트 이승재 교수와 포항공대 김병태 교수 연구팀이 예쁜 꼬마 선충에서 세포 내 노화를 지연시키는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몸 길이 1mm가량의 선충류인데요. 배양이 쉽고 또 사람과 유전 정보 특성이 닮아서 실험 동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이 꼬마 선충에서 발견한 VRK1이라는 단백질이 에너지 조절 센서라고 불리는 AMPK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 센서 AMPK가 수명 연장을 돕는다는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지만 이를 자극하는 상위 조절 인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VRK가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오늘자에 실렸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좀 더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국내에 풀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초기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네, 미국의 화이자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초기 실험에서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화이자 측은 45명의 건강한 실험 대상자 중에서 12명씩 나눠서 각각 10마이크로그램, 3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10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가짜 약을 투여했습니다. 또 10마이크로그램과 30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대상자에게는 한 달여 뒤에 2차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화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실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보다 1.8배에서 2.8배 더 많이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초기 실험 결과는 아직 전문가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의학저널에 정식으로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100마이크로그램의 고용량 접종군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종 때부터 절반 이상이 열과 수면 장애 등 부작용을 겪는 바람에 2차 접종 실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화이자 외에도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종의 백신이 각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10만 9천여 대에 대한 리콜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 판매한 10개 차종 10만 9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에선 티볼리 등 2개 차종 8만 8천 대에서 연료 공급 호스의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GV80 16,000대는 경사로에 정차할 때 연료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보다 높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츠 S560, 포매틱 등 4개 차종 3천여 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이 약해서 오일이 셀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 포르쉐 카이엔, 혼다 어코드 등에서도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해서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